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6차 변론 기일이 8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이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 한번 오늘 재판 내용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원 장한대 특임 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재판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끌어내라고 한 지시가 있었느냐, 이게 큰 쟁점이었었죠. 먼저 총평을 한번 들어보죠.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재판을 우리 전 국민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는 것도 오래간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인들이 평생에 몇 번, 혹시 한두 번 재판장에 갈 그럴 기회가 있을 텐데 전 국민이 생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대통령의 시차가 좀 있긴 하지만 시차가 있지만 대통령의 헌재에서의 답변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공방 이런 것들을 지금 보면서 처음에는 상당히 걱정도 하고 관심도 많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국민들도 이거에 대해서 누가 진실이고 누가 거짓인지 그리고 증언들의 말이 조금 바뀌고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재미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도 법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상을 보는 그런 눈이 깊이가 훨씬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다. 그렇게 느낍니다. 예, 박 교수님. 요원인지 의원인지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국헌문란이 가려질까라는 겁니다. 취지는 핵심 요지는 이겁니다. 문을 부숴서라도 끌어내라. 의원 종족수 넘으면 안 된다. 그다음에 전기를 차단해서라도 막아라. 이런 식의 당시에 그런 대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으로부터의 지시를 받는 대화가 당시에 특전사 화상회의 마이크를 통해서 영내와 관련된 사령관들이 다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의원인지 요원인지가 마치 국헌문란의 기준점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궤변이고 억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엇보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여러 차례 증언을 했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에 오늘 관심이 쏠렸습니다. 직접 목소리 듣고 오시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증인한테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맞죠? 정확히 맞습니다. 707 특임단 인원들이 국회 본관으로 가서 정문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본관 건물 안쪽으로는 인원들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전화를 받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의결 정족수 문제 안에 들어가서 안에 인원들을 빨리 이제 끌어내라 하는 부분들이 그때 당시는 우리 본관 안에 작전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전 당연히 그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까?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습니까? 전화로 들었던 표현은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 들으신 것처럼 끌어내라고 한 건 국회의원이 맞다. 근거로는 당시 요원이 본관에 없었다는 점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목적어를 얘기하지 않는다 그래도 그 당시 상황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슨 말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죠. 의원 정족수가 안 됐으니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는 얘기가 그럼 뭘로 들리겠습니까? 의원 정족수라는 말을 안 했다든지 또는 150명이 안 됐으니라는 말을 안 했다라면은 누굴 끄집어내라는 거지? 얼마든지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앞에다가 의원 정족수가 안 됐으니 안에 있는 인원들 끄집어내라 그러는 건 당연히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얘기죠. 그걸 가지고 이것이 요원인지 의원인지 사실은 그것을 순간적으로 말하면서 이제 단어들이 섞일 수 있지만 또 이것이 단순하게 요 하나의 맥락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이런 직접적인 명령 외에도 김용현 전 장관도 수시로 전화를 걸어서 지금 150명 안 됐으니까 도끼로 문을 부숴서라도 끌어내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국회의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는 행동의 요지는 명확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요원인지 의원인지 국회의원이라는 말을 썼는지 안 썼는지는 사실은 그것은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다만 말이 왜 바뀌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해명을 했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이냐 요원이냐 이거 가지고 다투다가 그것도 아니고 오늘은 인원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재판관도 역시 그렇게 말이 바뀌면 안 된다. 재판정에서는 그거는 이제 한번 지적을 했고요. 예, 장 교수님. 지적이 아니고 네. 엄청나게 치명적이고 아주 중요한 그런 팩트를 오늘 정영식 재판관이 지적을 했다고 봅니다. 탄핵 심판의 재판 피청구인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나머지 이 사령관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라든가 김현태 701 특수임무단장이라든가 예. 이런 사람들은 여기 대상이 아니고 단순하게 증인으로 출석하기 때문에 증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증언이라는 것은 내가 보고 본 것 그대로, 예. 들은 것 그대로, 느낀 것을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내 생각을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들은 것을 사람으로 들었는데 의원으로 둔갑시키면 증언의 신빙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언의 신빙성이 있으려면 증언이 일관돼야 된다. 예. 그리고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과 여기 와서 또 증언한 내용이 또 다르고 오늘 여기 하루 몇 시간 동안도 사람이라고 했다가 의원이라고 했다가 또 요원으로 했다가 또 거기에 또 인원으로 했다가 그리고 또 대통령이 이것을 지시했다고 했다가 예. 조금 있다가 몇 분 있다가는 또 대통령이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또 조금 있다가는 이것은 대통령이 아니고 생각해 보니까 장관이 지시했다. 이렇게 되면 예. 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증언의 자체의 가치는 지금 거의 뭐 떨어졌다고 봅니다. 예. 제가 뭐 사령관을 뭐 변호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이번 일반인들하고 어쨌든 법조인들하고 쓰는 용어라든가 적확한 용어를 써야 된다는 게 법정 안에서는 특히.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강조한 것인데 네. 일반인으로서의 이제 그 사령관은 그거를 좀 간과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일반인으로서는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은 이 재판이 시작되고 군인들의 용어를 우리가 들을 일이 별로 없는데 네. 저는 처음에는 무슨 그 인터뷰하거나 아니면 기자회견할 때 군인들이 제한됩니다라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제한됩니다. 얘기인지를 모르겠었어요. 예, 예, 근데 예. 보니까는 그거는 뭐 할 수 안 없는 됩니다. 일이다, 안 됩니다를 예.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표현들이 이제 우리들한테는 익숙치 않고 또 군에서 쓰는 용어가 좀 다른 면들이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점은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아까 그 요원에서 뭐 사람 국회의원, 사람, 요원, 인원 뭐 이렇게 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치명적 실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저는 이거보다 더 큰 실수가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에 발언 기회에 있을 때 본인은 인원이란 말을 평상시에 쓰지 않는다. 사람이면 사람이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그러면서 마지막 소회를 얘기하는데 인원이라는 말을 2번이나 썼어요. 국회 7층에 있는 인원들은 어쩌고 저쩌고. 예, 또 그렇죠. 아니 본인이 나는 인원이란 말을 안 씁니다 그러는데 그 뒤에 인원이란 말을 2번이나 쓰셨는데 그 당시에 인원이란 말을 갖다가 안 썼다라는 게 이건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이따가 한번 요 내용은 직접 한번 그 오늘 있었던 그 윤 대통령의 육성을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제 사람이 이제 저희도 방송을 출연을 하다 보면 네. 예. 갑자기 어떤 단어에 대해서 몰입하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토론을 하다 보면 은연중에 그게 또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이 인원이냐 의원이냐 아니면 요원이냐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의원이라는 말이 확정이 된다면 이것은 국헌문란입니다. 폭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사령관이 인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속으로는 그래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인원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좋게 해석할 수밖에 네, 없고 한마 대통령이 또 그 군대를 갔다 오지 안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대 용어는 그렇게 쉽게 그렇게 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직전에 이거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면서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박 교수님 짧게. 예, 단어나 문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오늘 했는데 근데 불과 지난 그 김용현 전 장관 증인신문 때는요 또 단어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당시에 계엄 포고령에 뭐 정치활동 금지 그다음에
의사들에 대한 뭐 처단 이런 문구 들어간 거에 예. 대해서 이거 뭐 어차피 하루짜리 계엄인데 이 단어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법전을 찾아보지 않았다. 평상시와 그렇죠. 달리 이제 그런 자, 증언도 있었죠. 당시에는 단어가 중요하지 않고 법적인 의미나 이런 것들을 별로 신경 안 썼다고 그랬는데 이제 막상 자기가 내란 네. 주부로서 처벌을 받게 되니까 이제 와서는 단어 하나에다 의미를 너무 과도하게 부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제가 우리 곽 전 오늘 할 사령관이 말씀 많습니다. 오늘. 아니 곽 전 사령관이 예. 예. 그 당시 본관에는 병력이 없었다. 요원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끌어낼 요원이 어디 있냐. 예. 그것은 현장 지휘관의 생각이고 현장 지휘관의 판단입니다. 현장에서 떨어진 용산에서 TV를 보면서 그런 지시를 하는 장관이라든가 대통령은 지금 TV를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 분무기로 소화전이 막 뿜어져 나오고 유리창이 깨지는 모습 보고 그러니까 빨리 우리 요원들 예. 끌어나와서 이 더 이상 피해를 막아달라 그런 것이지 그것이 현장에 있는 지휘관의 생각이고 여기 멀리서 보면은 큰 틀로 지휘할 수밖에 없지 않겠을까 생각이 예, 듭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곽 전 사령관의 증언 정면 반박했습니다. 녹취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얘기 중에 뭐 의원 끌어내라서 의원이라는 거는 자기가 의원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지 제가 그 의원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요 말씀에 대한 지금 말씀을 두 분이 다 나누셨어요. 이미.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짚어보고 싶은 게요. 여러 네. 가지 증거 다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재판 향후 전망해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제가 뭐 저기 정영식 재판관이 이거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생각을 얘기하지 말고 본인이 했다고 얘기하지 말고 본인이 들은 대로만 얘기해달라. 그 팩트만 얘기해달라. 그것이 증인의 임무다. 그렇게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도 마찬가지로 홍장원 그저께죠. 1차장도 마찬가지로 메모에 썼는데 체포를 지시, 체포 지원 지시. 지원. 예. 왜 지원을 왜 빼고 그냥 체포 지시라고 했냐? 그러니까 홍장원 1차장이 죄송합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만큼 이런 것은 어떤 사실로서 어떤 증언의 신빙성이 있으려면은 현장에서 직접 똑같은 필자로 쓴 메모장이라든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것을 몇 시간 지나서 쓰면 이것이 소위 말해서 각색이 되고 오염된다는 겁니다. 그 오염이 되는 것은 증언의 가치가 없다고 이제 보기 때문에 어제 그저께도 홍장원 1차장도 지적을 받고 오늘 곽종근 특전사령부도 지적을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게 일반 상식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용어가 중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점에서 예. 오늘 그 용어가 바뀐 부분들은 네. 마지막에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이 정리를 하긴 했습니다. 인원으로 정리를 하긴 했는데 예. 어쨌든 일관됐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증인들의 말에서는 그러한 그 단어의 변화가 있었지만 핵심적으로 그날 12월 3일 날 밤 새벽이죠. 그러니까 12월 4일 넘어가는 00시 30분에 그 당시에 이 대통령과 또 장관과의 그 통화 내용을 이 곽종근 전 사령관만 들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에 특전사 그 사령관실 내에서 화상 회의를 하는 중이었고 거기서 마이크가 켜져서 영내에 있는 부대원들과 예. 그리고 예하 부대 부대장들이 이 내용을 통화 내용을 갖다가 물론 뭐 그 곽종근 전 사령관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합니다만은 그걸 갖다가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어요. 좀 예. 그런 측면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를 막으라고 하는 지시 이거 자체가 구체적으로 국회의원이라는 용어가 있었냐, 예. 끌어내라는 끌어내라는 용어가 있었느냐 이거 자체는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그 말의 취지가 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라고 하는 그 의미. 그 요지 자체는 그대로 알겠습니다. 당시에 전달이 됐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단어가 논란은 되겠지만 표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오늘 그리고 윤 대통령 발언을 또 한 번 듣겠는데 이 곽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 150명이 되지 않도록 막으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51명이든 152명이든 다 끄집어내야만 회의를 막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상황을 충분히 아는 사령관 입장에서 만약에 전하 장관이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면 그냥 즉각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병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상식이지 그거를 묵묵부답을 해놓고 그저께 상황과 오늘 상황을 보니까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자, 앞뒤 부분 다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먼저 앞부분 내용부터 보면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이 그러니까 끌어내라고 지시를 받았다라는 그 증언이 사실이라면 만약 사실이라면 당시 지시를 받고 반발하지 왜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왜 그때는 가만히 있었냐라는 부분을 지적한 거거든요. 장 교수님. 뭐 끌어내라 그런 말이 지금 김현태 특임단장은 없었다고 듣지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김현태 단장은 그랬죠. 현장에 지휘하는 현장 지휘관입니다. 거기에서 한 단계 위에서 지휘하는 게 지금 특전사령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특전사령관이 그런 지시를 받았으면 네. 김현태 특수임무단장한테 지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혼자만 알고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국회 경내에 들어간 병력이 15명 정도 소화전 맞은 저기 15명 정도 저렇게 화면에 나오는데 예. 거기에서 뭐 끌어내는데 4명이 조를 짜서 1명씩 끌어내라. 그럼 15명이 어떻게 끌어내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말 과거의 어떤 우리가 5.16, 12.12의 어떤 그런 케이스, 그건 뭐 쿠데타지만 지금과는 전혀 다릅니다, 상황이. 다르지만 만약 국회에서 수천 명의 인원이 상주하고 또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정말 소위 말해서 접수를 하려면 일개 사단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공수특전 여단이 전체 국회를 에워싸고 들어와야만이 이것이 가능하지. 소위 말해서 이제 제압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지금 국회는 제압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끌어내라고 하고 체포하라고 하는 거 지시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진영 전 수방사령관하고 여인은 전 방첩사령관도 체포라는 체포 얘기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워낙 그날 이제 계엄 당일에 워낙 복잡한 퍼즐이 있었는데 오늘 당일 6차 변론기일 날 나온 이야기만 갖고 이거를 다 맞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튼 오늘 나온 발언을 기준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고요. 박 교수님. 이제 그럼 핵심은 이거죠. 내가 정말로 대통령 입장에서 내가 끄집어내라 그랬으면 지금 이러이러하니까 좀 끄집어내기 어려운 상황인데요라고 보고를 했어야지 왜 얘기를 안 했냐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오늘 곽종근 전 사령관이 밤 12시가 넘어가면서 그다음에 이제 헬기가 내리고 또 들어가고 이런 과정에서 현장 지휘관과 상황에 대한 점검, 파악 이것 자체가 굉장히 긴박했던 상황이다. 우리도 그래서 만약에 저기서 총이라도 쏘면 큰일 날 텐데 이렇게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당시에 그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당연히 사령관도 그 현장에 있는 지휘자 김현태 단장과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지 지금 명령 받은 거는 국회 안에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그게 명령의 요지였고, 근데 그걸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니까 그러면은 계속 전화가 오는 겁니다. 대통령한테 그 와중에도.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김현태 단장 얘기가 자꾸 나와서 요건 잠시 뒤에 하고. 두 번째 녹취에서 있었던 이야기죠. 윤석열 대통령, 홍 전 차장과 곽 특전사령관이 김병주 의원 유튜브 출연이 이 내란 프라임과 또 탄핵 공작의 시작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아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홍장원 장관의 체포조, 체포하라고 전화했다. 그리고 방첩사령관과 협의하라고 했다. 뭐 여러 가지 그저께 이거에 대해서 홍장원 1차장이 얘기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그것은 아니다. 체포란 지시를 받은 적 없다. 그리고 방첩사령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도 마찬가지로 체포의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 오늘 또 그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국회에 와서. 이런 걸 봤을 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체포가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명단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10표 이상이 이탈을 해서 204표로 탄핵이 가결됐다. 그런 뜻이 하나가 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곽종근 특전사령관, 오늘 헌재에서 나온 특전사령관이 계엄 이후에 김병주 의원이 하고 박선원 의원이 유튜브를 카메라를 들고 예. 사령부로 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저는 현역 군인들은 이렇게 해서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출연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출연했는지.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은 김병주 의원이 한미연합사 사령관 할 때 그 밑에 핵심 참모 중에 가장 중요한 참모가 작전처장입니다. 사단장 밑에는 작전참모가 있고 사령부 밑에는 작전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김병주 사령관이 있을 때 곽종근 전 특전사령부가 그때 작전처장을 했기 때문에 정말 핵심, 김병주 사령관의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편하게 찾아가서 거기에서 또 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익신고를 하면 나중에 다 뭐 보상해주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주로서 그 탄핵과 내란 프레임이 시작되었다. 그것이 예. 대통령의 워딩입니다. 예, 내란 프레임 탄핵 공작. 뭐 예. 김병주 TV에 나간 것 자체를 갖다가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우리가 실체적 진실, 국민들이 계엄이 도대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공익제보 차원에서 출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출연 자체는 뭐 저는 논란의 여지는 없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예를 들어 공작이 있었는지, 탄핵 공작이 있었는지, 즉 민주당이 가짜 증언을 갖다 요구했는지 이 부분에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증거로 얘기 나오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는 요원이라 그랬는데 왜 이제 와서 의원이라 그러느냐,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곽 전 사령관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대통령에게 전화 받았단 말도 못했어요. 대통령이라고도 얘기 못하고 국방부 장관 또는 그 윗선 정도로만 그냥 애둘러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차마 대통령 입에서 문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끌어내란 말 대통령이 그 말한 걸 내가 차마 입으로 못해서 예. 순화해서 얘기하니라고 단어에 변화가 있었다라고 예, 예. 오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도저히 이렇게 가다가는 내 말도 신뢰를 잃을 것 같고 또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국회에서 제대로 그때부터 얘기하기 시작했고 조소에도 정확하게 본인의 들은 말을 그대로 얘기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이 말이 바뀐 것이 민주당의 사주가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네. 오히려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이 12월 6일 날 김병주 TV에 나왔던 상황 때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얘기도 없었고 향후 그게 11일인가 12일일 거예요. 12월 달. 그때 국회에 나와가지고 이걸 얘기하기 시작하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감춰졌던 진실이 나온 것뿐이지 여기에 민주당의 공작이 있었다라는 거는 어불성설이고 억지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김현태 707 특임단장 얘기가 이제 자꾸 나와서 이제 김현태 단장은 누구냐면 바로 곽종근 사령관의 직속부하고 바로 그 지시를 받아서 실행에 옮기는 그 역할인데 그 당시 그날은 12월 3일 그날은 부대원을 국회 투입을 해서 현장 지휘한 인물. 본인이 직접 국회 안으로 들어가기도 했고요. 그 인물인데 김 단장은 이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지난 12월 기자회견 내용과 확연히 달라진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단다. 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단다. 막아라. 안 되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냐. 뭐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150 넘으면 안 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 예. 거기에는 끌어내라와 국회의원 단어는 없었습니다. 인원을 포박할 수도 있으니 케이블타이 이런 것들을 원래 휴대하는 거지만 잘 챙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었습니다. 봉쇄를 해야 되는데 문을 잠가야 되는데 케이블타이 넉넉하게 챙겨라. 문을 봉쇄할 문을 목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전혀 아닌. 네. 네, 딱 두 가지죠. 달라진 부분 지금 화면에 보신 것 중에 첫 번째가 국회의원이라는 단어가 없었다고 오늘 얘기했지만 지난 12월에는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다. 150명 넘으면 안 된다. 막아라. 라고 들었다고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달라졌죠. 네.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그건 김현태 단장 머릿속에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거리에서 얘기하거나 인터뷰를 하거나 그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법정에서 얘기하는 것만 증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증과 심증, 뭐 좀 전에 그런 얘기도 마찬가지고
물증은 있지만 심증이 없는 것도 있고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지금 김현태 단장이 아침에 할 때 제가 YTN 이 자리에서 저도 이걸 실시간 생방송으로 제가 보면서 해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막 그 이제 대령이고 단장인데 울면서 우리 부하들은 죄가 없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런 것만 저는 이제 정확히 인상이 남아 있고 참 멋진 지휘관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흥분돼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동안 그때는 종이에 직접 써서 와서 읽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것은 이렇게 상황이 바뀐 건지 아니면 기억을 다시 되새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뭐 법정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증거로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증거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 국회 봉쇄가 통제의 의미다 이런 얘기도 또 했고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변호인과 여러 가지 본인도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워딩 자체가 법적인 저기로 바뀌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지난 12월 달에도 뭐라 그랬냐면은요. 그런 뉘앙스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뭐 그것은 본인이 풀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즉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다 150만 넘으면 안 된다 막아라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것은 본인이 해석해서 낸 말이라는 걸 그 당시에도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요지는 막아라였다는 거죠. 회의가 진행 안 되게 막아라라는 요지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종족수 150명 넘지 않게 막아라라고 하는 요지는 있었는데 근데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단어 끌어내라라고 하는 단어만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갖다가 딱 요 문구 끌어내란 말 없었다. 요거 하나만 문구 따가지고 지금 일면 타이틀에 실리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궤변인 거죠. 아니 회의 못하게 막고 공포탄 쏠지 아니면은 전기를 끊을지 이런 거 논의를 했는데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를 안 썼고 끌어내라는 말은 직접적인 말을 못 들었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그 국헌문란이 사라지는 겁니까? 좀 그런 점에 있어서 교묘한 말장난으로 지금 그 증언을 갖다가 곡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결국 김현태 단장 나와가지고 기자들에게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었고 조서에도 이렇게 썼던데요라고 물어봤을 때 김현태 단장이 그러면 그 당시의 기억이 맞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와서도 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타이라든지 케이블 타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라고 하는 증언이 확실하게 바뀐 건 요 케이블 타이 하나. 그렇죠. 케이블 타이 요거 하나는 확실히 바뀌었지만 국회 표결을 막기 위한 당시의 행동 이것에 대해서는 그 12월 달에도 그런 요지, 핵심적인 요지는 그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언이 바뀐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의원을 끌어내라는 것이 이제 국헌문란의 탄핵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뭐 이런 게 중요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끌어내라라는 말이 체포해라는 말이 정말 사실이면 이것은 폭동과 그리고 국회의 기능을 완전히 없애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해하는 것이죠. 방해하는 것이 없애는 것이 이것이 내란과 국헌문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헌재에서는 대통령이 파면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는 두 가지입니다. 의원들을 체포해가지고 국회의 권능을 정지시킬 것이냐 그런 것도 그리고 폭동이 일어나냐 두 가지만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또 하나 주목되는 쟁점이 150명 이 인원수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 단장이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이 숫자 언급은 진실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이제 곽 전 사령관이 이제 굉장히 헷갈려 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은 의원 정족수가 안 찼으니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얘기하면 150명인데 그럼 150이라는 숫자는 갑자기 어디서 나왔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대통령과 김영현 전 장관이 계속 이렇게 번갈아서 전화가 왔었기 때문에 헷갈렸었는데 본인이 150명이라는 단어를 그 당시에 말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이제 라이브로 사실상 부하들이 이렇게 그걸 듣고 있었기 때문에 부하들이 그때 사령관이 150명이라는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게 보정된 겁니다. 근데 본인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취지는 의원 정족수가 안 찬 거나 150명이 안 된 거나 사실은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150명이라는 것은 그 대통령이 직접 한 것이 아니고 김영원 장관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 심판은 대통령 탄핵 심판입니다. 그러면 장관이 한 것까지 다 대통령이 뒤집어 써서 탄핵 심판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심판 과정은 대통령이 한 일, 그리고 장관이 한 일을 구분해서 장관이 이런 걸 했다면 형사재판으로 가서 처벌을 받으면 될 것이고 그런 것을 지금 가리는 차원이기 때문에 오늘 곽종근 전 사령관은 이것이 김영은 전 장관한테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은 150이라는 말을 안 했지만 설명해서 설령 만약에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150여 명이나 152명이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 끄집어내냐, 15명이. 그런 식으로. 김영현 장관은 대통령하고 관계없이 본인이 150명 의결 정족수를 얘기를 했다는 건가요? 그건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그런 거에 대해서 지시받은 적 없다고 했습니다, 장관.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 관계는 끝난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그래도 지금 국회 측 심판원 입장에서는 곽 전 사령관이 대통령한테 들었다는 것을 진술해주면 훨씬 이게 쉽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녹취 하나를 더 들어볼 텐데요. 이제는 계엄 해제 뒤 이야기입니다. 계엄이 해제됐을 때 누가 군을 철수하라고 지시했느냐를 두고도 윤 대통령하고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이 엇갈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철수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철수 지시는 받지 않았고 03시부터 05분 사이에 김용현 전 장관이 비화폰 통화하면서 저한테 어떻게 하냐라고 전 장관이 물어봐서 제가 국회하고 그 선관위 세 군데 민주당사 여론조사 곧 임무 중지하고 철수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 철수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결의가 나오자마자 바로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즉시 제 방으로 불러서 군 철수를 지시했고 국무회의 정족수가 갖춰지면 거기에 따라서 계엄 해제를 하겠다고 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난 것이지. 윤 대통령은 그러니까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한 게 이제 새벽 1시쯤이잖아요. 그 즉시 군 철수를 지시했다고 그러고. 근데 곽 전 사령관은 그게 아니라 한 2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3시쯤에 본인이 결정을 해서 지시를 했다. 철수 지시를 했다. 이게 상당히 뭐 중요한 건가요? 왜 이렇게 엇갈리죠, 진술이? 이 부분은 뭐 사실관계가 금방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불러서 철수 지시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럼 장관하고 계엄사령관한테 확인하면 됩니다. 계엄사령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어떻게 전달을 했는지. 만약에 이런 전달이 있었다라면은 그거는 이제 곽 전 사령관이 뭐 착각을 하거나 이제 잘못 증언을 한 것이고, 만약에 장관과 계엄사령관이 무슨 이유로 이걸 전달하지 않았고 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 곽종근 전 사령관이 철수를 갖다 결정하고 통보를 했다 그러면 전달받지 못한 거죠. 근데 이 당시에 많은 국민들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이 됐는데 왜 군인들이 철수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국무회의 정족수가 갖춰지면 계엄 해제가 될 거고 그때 철수할 거다. 이런 식으로 그때 그 당시에 언론에서 이제 보도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사실관계가 완벽하게 안 밝혀진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대통령은 사령관에게 지시했다고 했으니 계엄사령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타임테이블을 만들면 이 부분은 얼마든지 뭐 사실관계가 갖춰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이것이 중요한 것은 소위 말해서 제2 계엄 음모 그런 한동안 많이 떠돌았지 않았습니까? 계엄 한 번에서 아니면 2번 하면 된다. 그런 것들도 호사가들 입에서 나왔었는데 대통령이 오늘 헌재에서 얘기하는 것이 계엄사령관과 장관한테 명확하게 지시를 했다. 그것은 대통령의 이제 명령입니다. 명령이고 계엄사령의 최고 통수권자니까 계엄을 해제하면 이게 좀 엉성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계엄이라면 무전기라든가 이런 건 요즘은 무전기보다 핸드폰이 훨씬 더 빠른 시대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군이 사회를 앞서 있었는데 지금은 사회가 군을 훨씬 초월해서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우리가 TV를 통해서 이미 계엄이 해제했다고 실시간으로 국무회의 장면이라든가 대통령 성명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엄이 해제되는 순간,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선언한 순간 군은 자연스럽게 즉시 자동 철수나 원대 복귀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뭐 이것을 몰랐다, 또
김은태 특수임무단장이 몰랐다. 그런 것은 이 지휘 라인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지휘 라인이라는 것은 계엄사령관이나 장관이 그 하부 출동 부대에 이것에 대해서 뭐 원대복해라 그런 명령을 안 했는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발동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게 누가 계엄 해제를 그러니까 계엄 해제 이후에 누가 군 철수를 지시했냐 여부가 중요한 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건 계엄은 경고성이었고 빨리 끝내려고 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지점을 지금 이걸 지적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게 곽종근 사령관하고 박한수 전 계엄사령관이었죠. 육참 총장 얘기는 같습니다. 오전 3시, 그러니까 새벽 3시에 철수 지시가 있었다고 얘기했고,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가 되자마자 자신이 지시했다라고 하고, 이 부분이 엇갈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당시에 그런 이제 얘기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해제되고 나서 좀 허탈한 분위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벙커에서 2번, 3번 하면 되지, 계엄 또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즉시 철수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계엄사령관 얘기처럼 3시에 철수 지시가 있었다라면은 그 사이에는 뭔가 계엄을 유지하거나 버틸 심사가 있지 않았느냐. 즉, 그 소위 말해서 경고성 계엄이 아니라 실제로 계엄을 성공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게 여기에 이제 숨어져 있는 건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사령관이 3시에 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면 지난 4차 변론 기일에서 결의가 되자마자, 의결이 되자마자, 해제 결의가 되자마자 지시했다라고 하는 거는 명백한 위증이자 거짓말이 되는 거죠. 뭐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엄을 발동한 핵심 발동한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당사자가 계엄사령관 장관한테 지시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장관하고 계엄사령관한테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계엄사령관 장관이 하부 부대한테 이것에 명령을 지시를 안 했다, 그냥 TV를 보고 우리가 알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 두 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 같고요. 6차 변론기일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국조특위에 첫 출석했습니다. 관련해서 계엄 당시 최대행이 받았다는 문건, 이른바 쪽지를 받던 순간을 직접 증언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들어가시면서 제 얼굴을 보시더니, 그리고 저한테 참고하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옆에 누군가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그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계엄이라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초현실적인 상황이었고, 이걸 준 적도 없고,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지금 서로의 주장이 정면 배치되는 상황이거든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김영현 전 장관이 헌재에 나와서 증언을 할 때 본인이 작성하고 본인이 관계자를 통해서 전달했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직접 못 주면 관계자를 통해서. 최상목 권한대행도 대통령한테 받은 게 아니고 그 관계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관계자가 이런 쪽지를 주더라. 그 쪽지 내용은 구체적으로 내가 안 봐서 이거에 대한 내용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 내용이 뭘까? 그래서 이제 궁금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이 정말 비상계엄이 경고성이 아니고 이것이 성공했을 때 이러이러한 것을 이제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하라. 그런 것을 지금 뭐 반대 측에서는 탄핵 찬성 측에서는 노리는 겁니다. 최상목 대행한테 줬다는 이 쪽지가 왜 중요하냐면, 이거 역시 국회 무력화를 시도를 했는지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비상입법기구, 그때 그 이미선 재판관이 어떻게 질문을 했냐면, 김영현 장관한테 비상입법기구가 5공화국 당시에 국보위 성격이냐라고까지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를 대체하는 그런 성격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니다라고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쪽지가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참고용이라고 하긴 했지만,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다면 실제로 집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외교부 장관에게 준 쪽지에도 사실상 그 외교부 장관의 계엄의 당위성, 정당성, 그리고 앞으로 주요 국가에 설명해야 될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실제로 일부 집행이 됐어요.
외교부 대변인이 다른 외국 공간에다가 그런 식으로 설명을 보냈습니다. 자, 쪽지는 실행을 하라고 존재했다라고 하는 게 외교부 장관에게 간 쪽지를 통해서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재경부 장관에게 보내는 쪽지에는 이게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긴급 예산, 국회에 돈 끊고 그다음에 긴급하게 쓸 예산을 갖다 마련해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누가 줬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불러서 줬나요? 아니면 김용현 장관이 주더랍디다 하고 누가 전달했나요?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최대응을 불러서 이거 참고해라고 전달은 다른 사람이 오늘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최상목 대행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그렇게 부르고 그 옆에 누군가가 참고 자료라고 건네줬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상민 장관이 본인이 작성하고 본인이 뭐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줬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자신은 대통령이. 좀 그런 점에서 김용현 전 장관은 자기가 작성했다고 그랬지만은 작성이 누가 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것을 갖다가 명령을 내린 사람, 쪽지를 전달하고 전한 사람은 대통령이 불러서 받던 거 아니에요. 장관하고 부르니까 받고 이거 참고해라고 했는데 대통령 손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대통령이 불렀고 대통령이 참고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대통령의 명령으로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 대통령의 명령이 계엄 이후에 국회에 돈 끊고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재정 준비를 하라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경고성 계엄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또 하나의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지금 쿠데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폭동 내란이라고 하지만 우리 헌법 87년 헌법 체제에서는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도 없습니다. 비상계엄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회를 정지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헌법에는 없기 때문에 다만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국가의 비상사태 뭐 여러 가지를 이용할 때는 통치권 차원에서 비상대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헌법에 돼 있지만 국회에서 해산을 요구하면 해산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국회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을 통해서 대통령이 간섭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 대신에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어서 그게 말이 안 되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말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것을 작성한 사람을 혹시 찾아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추궁을 하면 될 것이지 대통령이 우리 기획재정부 장관 하면서 쪽지 얘기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쪽지 얘기는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접힌 상태로 받았다라고 쪽지를 접힌 상태로 받았다고 받았는데 대통령이 준 것이 아니고 관계자가 김용현 장관이 준비한 것을 관계자는 줘서 관계자가 이렇게 나눠줬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 여부는 김용현 전 장관한테 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